안녕하세요. 전공수학 이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집합론을 다시 보는 시간이 됐는데 두 번째 시간이고 첨수된 집합 쪽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죠. 첨수된 집합 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합집합이나 교집합에 대한 표현을 조금 더 편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의미를 만들었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새로운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족이라는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족이라고 하니까 뭐 발족자 같기도 하고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학부 과정에서 족이라는 걸 보통 집합론상에서 배울 때는 패밀리의 개념으로 족을 얘기해요. 패밀리의 개념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집합은 보통 원소를 가진 녀석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이 집합 자체가 원소가 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 표기를 좀 나눠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러프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 원소가 집합이 되는 셋을 패밀리, 족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원소들의 집합이라고 러프하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소들의 집합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셋을 패밀리, 근데 혹은 다른 말로는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클래스는 보통 릴레이션이 존재할 때 정의하는 상황이고, 이 패밀리라는 거는 딱히 어떤 릴레이션이 존재하지 않을 때 패밀리라고 정의를 한다, 족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프린트물 상황에서는 각 원소의 인덱스를 매긴 족을 첨수된 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첨수된 족을 소개하자고 하면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이 AN이라는 집합을 정의를 해보죠. 근데 이 AN이라는 집합을 N이라는 원소를 하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EN이라는 원소를 하나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원소를 갖고 있는 셋으로서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N은 실제로 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건 원소가 그냥 원소이지 셋은 아니기 때문에, 숫자지 셋은 아니기 때문에 족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 보면 N이라는 인덱스가 매겨져 있는 상태니까 이 친구, 이 집합을 가지고 다시 첨수된 집합 족을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타오를 표기하기를 어떻게 지금 정의를 할 거냐면, AN들의 셋으로서 이렇게 집합 족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때 N을 자연수에서 초이스해서 이렇게 뽑아주게 되면 인덱스가 매겨진 셋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을 만들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친구를 첨수된 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까 소개한 대로 이런 첨수된 족을 정의하는 이유는 표기의 편리성을 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러한 표기를 정의하고 나면 합집합이나 교집합에 대한 디노트도 좀 더 편하게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를 좀 더 이어서 한번 해보죠. 일단 어떻게 표기할 수 있냐면, A라는 녀석에 대한 유니온을 취하고 싶은데 이 A를 어떤 조건마다 표현하기가 귀찮기 때문에 이 A를 포함하는 집합 족이 있을 거고, 그 녀석의 원소로서 합집합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노트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의미를 고려하자면 이 집합 족이 존재하고 이 집합 쪽에 있는 모든 집합들을 꺼내서 합집합을 한 거로서 디노트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데피니션을 내리기에 앞서서 다른 표기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기를 하는 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오를 그대로 유용했다, 이렇게 표기를 할 수도 있죠. 데피니션을 한번 내려보자면 결국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만약에 유란 집합이 전체 집합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A라는 집합들이 모두 다 U에 대한 서브셋이라고 한다면, U에서 원소를 꺼내길 어떤 원소를 꺼내냐면
적당한 A가 존재해서 이 X를 포함하게끔 세팅이 된다고 치면 결국 여기 있는 원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피니션을 내려주면 돼요. 그래서 적당한 A가 타워의 원소로서 존재하기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건데, 이 X가 A의 원소가 되게끔 이렇게 세팅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 친구에 대한 정의를 내린 상태가 된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덱스 집합을 가지고 합집합을 표현해 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또 해볼 수 있냐면 얘를 인덱스 집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인덱스 그 첨수된 인덱스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상적으로 이걸 인덱스들의 셋으로서 일단 디노트를 감마로 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다시 만들어 볼 수 있냐면, 이 감마를 스몰 감마를 캐피탈 감마에서 꺼내서 A 감마, 그러니까 결국 이 A 감마들의 유니온을 취할 건데, 이 감마가 캐피탈 감마의 인덱스 셋의 원소로서 이렇게 유니온을 취하겠다는 거고, 이 친구에 대한 데피니션은 당연히 위에 있는 표기와 비슷하게 흘러갈 텐데, 이 X를 전체 집합 위의 원소로서 고려했을 때, 아까 전에는 적당한 A 감마가 존재해서 X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감마를 가지고 그냥 표현을 해도 상관없죠. A 감마를 가지고 표현할 필요 없이. 그래서 적당한 감마가 캐피탈 감마의 원소로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이 X가 A 감마의 원소가 되면 그걸 이렇게 디노트를 하겠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편리하게 취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예를 하나 더 소개를 해보자면, 이제 K를 1부터 N까지에 대한 유니온을 취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첨수된 인덱스를 가지고 이런 표현을 지금 줄 수 있으니까 감마 대신에 1부터 N까지에 대한 유니온으로 표현을 한 건데, 집합에 대한 표현을 줘야 되는 거니까 K 플러스 1 해서 어디까지 할 거냐면 2K-1까지의 셋들에 대한 유니온을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물론 데피니션상 이런 데피니션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하나씩 이제 첨부해서 유니온을 취해주는 거니까 대입을 한번 해보자면, 첫 번째 셋은 1을 집어넣었을 때 얘기인데, 1을 집어넣으면 얘가 1이 되는 거고, 끝에 항을 넣어보니까 1이 나와서 처음 집합에 대해서는 1짜리 한전 집합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상황을 넣어보니까 두 번째는 2에서 4 빼기 1이니까 3까지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유니온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유니온을 취해서 이렇게 2, 3 취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게 된다면 3은 5까지니까 3, 4, 5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죠. 뭐 4 집어넣고 뭐 집어넣고 해도 어차피 5부터 출발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겹쳐짐을 고려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유니온을 취해줘서 n번째 6가지를 지금 고려하는 거니까 마지막에 결국 가는 거는 n부터 2n-1까지가 될 거고, 얘들에 대한 유니온을 직접 취해주면 1, 2 해서 2n-1까지에 대한 셋을 가져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런 거를 이제 합집합에 대한 표기를 좀 더 일반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합집합만 표현할 게 아니라 교집합에 대해서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교집합에 대한 거는 여기 있는 표기를 그대로 바꿔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니온의 기호 대신에 인터섹션, 그러니까 교집합에 대한 기호로 바꾸면 디노트가 바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얘도 교집합으로 바꾸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적당한 A가 존재해서 교집합이 원소를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 원소라고 하면 모든 A가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A에 대한 의미를 존재성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임의성으로 줘서 모든 캐피탈 A가 X의 원소를 포함하는 그런 집합이 됐을 때가 교집합 원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감마를 들고 와서 X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으로서 이 인터섹션을 표현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만 예제를 더 들어보자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어떤 예를 생각해 볼 거냐면 n을 1부터 인피니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첨수된 집합 쪽에 대한 표현을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표현을 실제로 감마 입장에서 보면 1부터 인피니티까지에 대한 표현으로서 이 감마 집합 인덱스 셋이 잡히는 걸로 볼 수가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0,n분의 1에 대해서 인터섹션을 취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이용을 하게 된다면 이 친구의 원소의 개수는 존재하지 않음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르키메데스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실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실수보다 커지게 하는 자연수의 존재성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게 아르키메데스 원리예요. 그러니까 자연수는 위로는 유계하지 않은 엄청 커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의미로 문제를 해결하고 보면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여기에 원소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잠깐만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그러면 이 원소가 존재한다 가정을 해서 모순을 일으키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원소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면 교집합의 원소는 모든 n에 대해서 항상 이 x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n을 고려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x를.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한 표현을 잠깐만 주자면 0x n분의 1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우리가 고려해보기에 이 x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변수로서 x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정된 셋의 원소로서 엘레멘트로서 얘를 고려한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적당한 자연수 m이 존재해서 이 x와 m 사이에 이런 n분의 1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이 x는 포함되지 않기를 0과 n 플러스 1분의 1에 포함되지 않아, 이걸 보장해 주는 상태가 돼요. 지금 간략하게 지금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해석하게 논리를 써야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위상의 베이스를 깔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예제가 지금 들어갔는데, 위상 얘기를 했을 때 좀 더 꼼꼼하게 다시 보는 걸로 하고, 약간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통해서 원소의 존재성이 깨진다는 걸 보장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공집합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표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내용을 바꿔볼 수 있죠. 그러면 조금 정의에 애매해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피니션을 내렸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집합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데피니션이 수학자의 상황에 맞춰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식과 조금 거리감이 있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긴 있는데, 그 정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뭘 살펴보고 싶은 거냐면, 이 함수 끝된 집합 쪽에, 어, 대해서 고려를 할 건데, 이때 인덱스 셋 감마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실제로, 셋 4개에서는, 여러 가지 파라독스들이 있는데, 뭐, 집합을 포함하는 집합이 존재하냐, 모든 집합을 포함하는 집합이 존재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 포함한다고 존재한다 가정을 하게 되면, 그 집합을 포함하는 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이 논리적인 문제들이 깨지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여기서도 생각보다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건 어떤 가정을 고려하는 거냐면, 수학의 명제에서는 가정이 모순이면 항상 참을 고려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애초에 깨져 있으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명제가 참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 이유는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어떤 집합에서 원소를 꺼내서 얘가 뭐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보자면, 꺼낸 거부터 애초에 깨져 있는 상황이니까 얘를 뭐라고 해도 상관없는 건 얘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명제가 참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논리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생각을 해보게, 감마에 대해서 캐피탈 감마에서 스몰 감마를 꺼내서 이 감마를, A 감마들을 다 유니온을 취해보면, 애초에 감마라는 녀석이 공집합이었기 때문에 꺼낸 게 없어요. 꺼낸 게 없기 때문에 걔네들에 대한 유니온을 취해도 얘는 공집합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명제와 두 번째 명제 상황을도 생각을 해보게, 뭘 고려해보고 싶은 거냐면, 교집합을 취했을 때에도 네, 그렇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차피 재난이나 공집합에서 원소를 꺼낸 거기 때문에 뭐 해봐야 교집합을 하든 유니온을 하든 공집합이야 이렇게 판단하기 십상인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전체 집합이 된다 라고 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정의 때문에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일단 얘네들 한번 다 증명을 한번 해보죠. 1번 상황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아까 데피니션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전체 집합을 U라고 했을 때 위에서 임의로 원소를 X라고 꺼내 보죠. 그러면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X라는 녀석이 이 A 감마들을 유니온한 이 집합에 원소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한 필요충분 조건을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끌고 가고 싶은 건 공집합이 된다는 걸 끌고 가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해놓고, 여기에 원소가 아니라는 걸로 표현을 해주는 거니까, 이 X가 여기에 원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이게 정의 상황이니까. 그러면 다시 필요충분 조건으로 생각을 해보게, 아니다 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건데, 이 X가 여기에 원소라는 거는 적당한 어떤 감마라는 원소가 존재해서 이 X를 포함하는 A 감마의 존재성이 보장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표현을 아까 정의대로 해보자면, 적당한 감마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이 X가 A 감마에 포함돼 라는 얘기와 필요충분 조건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아니다가 깔려있기 때문에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데피니션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필요충분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공집합이 지금 전제로 깔려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필요충분 조건을 써보자면,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모든 감마를 고려하니까 이 감마에 대해서 다 들어가지 않는다, X가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와 같은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 명제와 이 명제가 필요충분 조건이 된다는 건데,
요 명제가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전체 집합에서 임의의 원소를 꺼내도 결국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거는 전체 집합에서 여기 들어가는 원소가 존재하지 않아. 공집합에 대한 표현을 해준 거고, 이 표현을 한번 고려해 보자면 모든 감마에 대해서 x가 a 감마의 원소가 아니라고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요 녀석을 얘기해 주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결국 공집합이 된다는 걸 보이는 게 이 명제가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걸 보이는 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번 상황은 참인 명제가 되는데, 두 번째 명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니까 여기는 조금 이상해 보여요. 그러니까 유니온이 공집합이 되는데 교집합은 오히려 전체 집합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데피니션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를 전체 집합에서 일단 초이스를 할 거고 교집합의 원소로서 얘를 한번 고려해보죠.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이걸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지금 한 거는 전체 집합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필요 충분 조건을 고려하기를 모든 감마들을 캐피탈 감마에서 꺼냈을 때 이 x가 a 감마에 포함돼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감마가 캐피탈 감마가 공집합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보장이 된 거고 이런 상태에서 고려를 해보니까 어떤 원소를 꺼내더라도 여기에 포함됐다고 해도 x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상관없는 건 어차피 애초에 공집합의 원소이기 때문에 이 명제는 참이 명제가 되는 게 맞죠. 근데 이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모든 감마에 대해서 이 x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 이 전체 집합에 있는 x를 초이스했을 때 a 감마에 뭐다 포함된다는 걸 보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a 감마에 대한 인터섹션을 취했을 때 이게 전체가 된다는 걸 보인 거와 같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 명제 상황이 참인 상태가 된다. 이거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지라도 실제로는 데피니션상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첨부된 집합 족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은 이제 툴 정도로 이용하는 상황이 되고, 실제로 이런 표현은 뭐 현대나 어디 위상이나 이런 과목에서 다 사용하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잘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소개하는 걸로 하고 다음 집합론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